안녕하세요. 부모 코칭 노트 이선수입니다. 오늘은 창의사고력과 관련해서 두 번째 사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집 아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지금은 청년이니까요. 아무튼 지금은 청년이 된 이 친구가 5살 때로 돌아가 보죠. 그날 저희 집 거실 풍경을 잠깐 소개해 보면요. 아이가 거실 바닥에 누워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고 있었어요. 식탁에는 당시 아이의 소울 장난감이었던 팽이가 하나 놓여 있었고요. 아이는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는데요. 팽이는 돌아가고 있는 동안은 똑바로 서 있는데 왜 멈추면 쓰러지지? 그러게요. 진짜 왜일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도 불이 탁 켜졌습니다. 바로 엄마의 개입, 코칭이 시작되는 순간이죠. 제가 엄마라는 명함을 달기 전에는 과학에 흥미가 없었어요. 근데 과학에 흥미를 보이는 아이를 키우면서 과학이 저에게 특별해지기 시작했고 미지의 신세계가 됐습니다. 보통 티칭이 이뤄내고 싶은 목적, 그 목적에서 출발한다면 코칭은 아이의 관심과 요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어떤 현상이나 원리에 대해 호기심이 싹 트면 아이의 관심이 쏠리겠죠. 그럼 요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호기심은 창의적 사고를 위한 원동력과 추진력이 돼요. 아이의 발달을 이해하고 아이의 놀이를 존중하고 아이의 호기심에서 비롯된 궁금증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부모라면 이런 순간에 코칭의 기회를 잡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이의 세계는 왜라는 질문으로 가득하잖아요. 모든 게 당연한 어른들의 세계와는 분명 다르죠. 또 아이들은 자신을 둘러싼 물리적, 언어적 환경에서 다양한 자극을 받으며 사고력을 발달시킵니다. 그래서 전 시중에 유통되는 학습지 등을 되도록 멀리하고 사고력 발달을 꾀하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책, 영상물, 자연물, 장난감을 적절히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 아이의 놀이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부모는 대체 불가, 아이의 발달에 가장 영향력 있고 의미 있는 환경이라는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시기였죠. 그런데 정말 왜일까요? 왜 팽이는 돌고 있는 동안은 똑바로 서 있는데 멈추면 쓰러지는 걸까요? 아이의 의문에 제대로 반응하면서 아이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궁금증을 확장해 나가는데 아이의 궁금증은 방향키 역할을 하는데요. 아이의 질문에 바로바로 답을 주거나 직접적인 해법을 제시하기보다는 아이가 충분히 탐색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미 그때 아이가 의외로 어려운 과제를 해내고 성취감을 즐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디고 손이 많이 가도 아이의 자기주도 학습을 격려하는 양육 태도를 고수할 수 있었어요. 도전적 성격의 탐구 학습은 아이의 창의적 사고를 촉진하거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아이의 5살 인생 첫 프로젝트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아이와 저는 하나의 과학적 궁금증으로 의기투합, 한 팀이 돼서 질문을 계속하면서 문제를 탐구해 나갔어요. 협업은 아이디어를 지속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필수적입니다. 함께 탐구한 내용은요. 힘과 운동은 어떤 관계일까? 떼굴떼굴 굴러가던 공이 점점 느려지더니 어느 순간 서버리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마찰력을 찾아보자. 마찰력이 없는 세상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공기도 마찰력도 없는 우주는 어떤 곳일까? 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수행한 후 아이가 세운 가설은 이렇습니다. 엔진을 돌려서 공기의 마찰력을 이겨내며 하늘을 날던 비행기가 갑자기 엔진을 끄면 공기의 마찰력을 이기지 못하고 추락하는 것처럼 팽이,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도 이것들의 운동을 멈추게 하려는 마찰력보다 더 큰 힘으로 운동을 하는 동안은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고 계속 하늘을 날듯이 쓰러지지 않고 똑바로 서서 운동을 계속한다. 당시 양력, 학력, 원심력, 회전 관성 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었던 아이의 가설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탐구는 아이의 문제인식에서 출발해서 문제인식, 질문, 체험, 발견의 순서로 진행되면서 순수한 아이의 가설로 마무리됐어요. 이 과정에서 엄마의 주입식 지식 전달과 인위적인 개입은 없었습니다. 전 그저 아이의 관심과 사고의 발전에 따랐을 뿐이에요. 이때 부모의 역할은 뭘까요? 아이가 이론적으로 학습한 과학적 개념을 탐구하고 실험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면 좋겠죠. 좋은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아이를 잘 관찰하고 질문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아이는 언어를 통해 생각을 표현하고 언어 경험을 통해 사고력을 발달시키니까요. 아이의 언어 환경은 풍부하고 섬세할수록 좋고 언어적 자극 또한 매우 중요해요. 평소 아이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책을 많이 읽어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저도 과학백과를 포함해서 참 많은 책을 읽어줬습니다. 제가 문과생이었고 과학적 지식이 얕았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3일 동안 진땀을 뺐는데요. 아이의 호기심과 질문에 보조 맞춰주기에도 역부족이었어요. 그래도 아이가 세운 가설이 맞지 않는다는 것쯤은 저도 알았습니다. 근데 5살 아이의 호기심에서 시작된 프로젝트가 반드시 정답을 내야 할까요? 전 당시나 지금이나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아무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전과 노력을 좀처럼 두려워하지 않았던 아이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을 배우고 집중력과 과제 집착력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과학적, 수학적 호기심은 이후에도 10살 때 모든 수들은 자기만의 배수 판정법을 갖고 있을까를 포함해서 이런저런 나홀로 연구로 이어졌고요. 중학생 때는 전문 올림피아드 국가대표로 선발됐고 과학영재학교와 카이스트 학부 석사 과정을 차례로 거쳐서 지금은 카이스트에서 컴퓨터공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고 나서 전 아이를 위한 작은 전시를 준비했어요.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을 전지에다가 기록하고 아이가 실험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얼마간 집에 전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궁금해하는 몇몇 분들이 방문해서 아이의 탐구 결과를 살펴보기도 했고요. 부모님들이 알고 있지만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것 중 하나가 아이의 노력과 활동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보내는 것인데요. 아이에게 긍정적 피드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의 피드백은 더더욱 그렇죠. 아이는 부모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서 자신감도 갖게 되고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능력들을 발달시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평안하십시오.